플롭시 버니 이야기. 오늘은 상추에 관한 이야기를 해줄게요. 상추를 많이 먹으면 잠이 솔솔 온대요. 그런데 아줌마는 상추를 먹어도 하나도 졸립지가 않아요. 아줌마는 토끼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플롭시의 아기 토끼들은 상추를 먹고 정말로 쿨쿨 잠을 잤답니다. 말썽꾼 꼬마 토끼 벤자민 버니는 어른이 되어 피터의 여동생 플롭시 버니와 결혼을 했어요. 아기 토끼도 많이 낳았고요. 그런데 이를 어쩌죠? 아기 토끼들 이름이 생각나지 않네요. 그냥 아기 토끼들이라고 불러야겠어요. 아기 토끼들은 엄청난 먹보라서 가끔은 먹을 것이 모자란 날도 있어요. 그러면 벤자민은 피터가 돌보는 텃밭에 양배추를 얻으러 가기도 해요. 피터, 양배추 좀 나누어 줄래? 하지만 양배추가 부족한 날도 있어요. 벤자민, 오늘은 양배추가 없구나. 미안. 그런 날이면 벤자민과 아기 토끼들은 들판 너머 맥그레거 아저씨네 텃밭 담장 밖에 쌓인 풀더미로 가요. 얘들아, 넘어질라. 뛰지 말고 천천히 가렴. 풀더미 안에는 온갖 잡동사니가 섞여 있어요. 딸기잼병, 종이봉투, 썩은 호박, 그리고 찢어진 장화도 있어요. 잔디 깎는 기계에서 나온 풀도 잔뜩 있는데 기름 냄새가 고약해서 먹을 수는 없지요. 그런데 오늘은 웃자라서 꽃이 핀 상추가 잔뜩 있지 뭐예요? 만세! 사람들은 꽃이 핀 상추는 먹지 않고 버려요. 상추는 꽃이 피면 맛이 떨어지거든요. 아기 토끼들은 상추를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졸음이 왔는지 하품을 하면서 하나 둘 풀더미 위에 누워 잠이 들었어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졸립지? 하지만 벤자민은 많이 졸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상추를 조금만 먹었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파리가 달라붙지 않게 널따란 종이봉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쿨쿨 잠을 잤어요. 아기 토끼들은 따스한 햇살 아래 잠들었어요. 멀리 잔디 깎는 소리가 윙윙 났고요. 똥파리가 웽웽 날아다니다 담장에 앉았어요. 숲에 사는 생쥐 아줌마는 풀더미에 반쯤 파묻힌 딸기잼벽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생쥐 아줌마 이름은 토마시나 티틀마우스. 이름이 참 길죠? 생쥐 아줌마가 벤자민이 뒤집어 쓴 종이봉투 위를 밟고 지나가는 바람에 벤자민은 잠이 깼어요. 티틀마우스 아줌마는 공손하게 사과했죠. 토끼 아저씨, 잠을 깨워서 미안해요. 저는 피터 레빗의 친구 티틀마우스랍니다. 둘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였어요. 담장 위에서 저벅저벅 발소리가 들렸어요. 맥그레거 아저씨다. 아저씨는 깎은 잔디를 한 자루 가득 들고 와 잠든 아기 토끼들 위에 와르르 쏟았어요. 벤자민은 놀라서 종이봉투 아래 숨었고요. 생쥐 아줌마는 딸기잼병 안으로 쏙 들어가 숨었어요. 아기 토끼들은 아직도 달콤한 꿈을 꾸는지 자면서 음냐음냐 웃고 있어요. 풀더미가 쏟아지는데도 깨어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상추를 너무 많이 먹었거든요. 아기 토끼들은 엄마 토끼 플롭시가 볏짚 이불을 덮어주는 꿈을 꾸었나 봐요. 그런데 맥그레거 아저씨가 풀더미 사이로 삐죽 나온 토끼 귀를 보더니 말했어요. 저건 또 뭐지? 그때 파리가 아기 토끼 귀에 내려앉았어요.
아기 토끼는 귀를 팔락거려 파리를 쫓았고요. 이것을 본 맥그레거 아저씨가 담장을 내려와 허허,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작은 토끼가 6마리나 있네 하며 아기 토끼들을 살살 자루에 담았어요. 아저씨의 손이 흔들흔들 흔들거렸지만 아기 토끼들은 여전히 깨어날 기색이 없어요. 엄마가 토닥토닥 해주는 꿈을 꾸나 봐요. 맥그레거 아저씨는 자루를 끈으로 단단히 묶어서 담장 위에 올려두고 잔디 깎는 기계를 치우러 갔어요. 아저씨가 자리를 떠나고 나서 집에 남아있던 엄마 토끼 플롭시가 들판을 가로질러 아기 토끼들을 찾으러 왔어요. 아기들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엄마 토끼 플롭시는 너무나 궁금했어요. 잠시 후 딸기잼병에 숨은 생쥐 아줌마하고 종이봉투 아래 숨은 벤자민이 나와서 슬픈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맥그레거 아저씨가 아기 토끼들을 자루 안에 넣어버렸어. 어쩌지? 벤자민과 플롭시는 자루를 묶은 끈을 도저히 풀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티틀마우스 아줌마는 재주가 많아요. 아줌마가 자루 한 구석을 이로 쏘라 커다란 구멍을 내주었답니다. 벤자민은 아기 토끼들을 끄집어내어 볼을 꽉 꼬집어 잠을 깨웠어요. 엄마 토끼 플롭시는 자루 안에 썩은 오이를 하나, 둘, 3개 집어넣고 빨간 물을 하나, 2개 넣었어요. 시커먼 구두솔도 하나 넣었고요. 그러고는 덤불 속에 꼭꼭 숨어 맥그레거 아저씨를 몰래 지켜봤어요. 맥그레거 아저씨는 자루를 집어들고 집으로 향했어요. 그러다 잠시 자루를 내려놓고는 말했어요. 어라, 아까보다 조금 무거워진 것 같은데? 토끼 가족은 맥그레거 아저씨한테 들리지 않도록 멀찌감치 뒤에서 따라갔어요. 이윽고 맥그레거 아저씨는 자루를 들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토끼들은 살금살금 창문 쪽으로 다가가서 안에서 나는 소리를 엿들었어요. 쉿, 조용히 하렴. 쿵! 자루를 바닥에 던지는 소리가 났어요. 아기 토끼들이 그 안에 있었다면 아팠겠죠? 그리고 드르륵 의자 끄는 소리가 나더니 맥그레거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그러자 옆에 있던 맥그레거 부인이 물었어요. 영감, 그게 대체 무슨 말이유? 아저씨는 손가락을 꼽으며 말했어요.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이라니까. 아이고 참, 그 자루에 대체 뭐가 있는 거요?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아기 토끼가 6마리라고. 맥그레거 부인은 자루를 더듬었어요. 6은 6인데 아기 토끼가 아니라 늙은 토끼 같았어요. 크고 딱딱하고 모양도 제각각이었거든요. 딱딱한 걸 보니 맛은 없겠수. 토끼가 죽은데 외투 안감으로 쓰면 되겠구만. 그 낡아빠진 외투 안감으로 쓴다고? 팔아서 곰방대를 사야지. 어림없는 소리 마시구랴. 가죽을 벗긴 다음 잡아먹을 거니까. 맥그레거 부인이 자루 속에 손을 넣자 웩 고약한 냄새가 나는 썩은 오이가 잡혔어요. 부인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소리를 쳤어요. 이 영감탱이 일부러 장난을 치고 그래? 이상하다. 분명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이었는데. 아저씨도 화가 났는지 썩은 오이를 창밖으로 힘껏 집어던졌는데 막내 토끼가 오이에 맞았지 뭐예요. 엄마 토끼 플롭시가 말했어요.
자, 아가들아, 이제 집에 갈 시간이다. 아기 토끼들은 엄마 아빠를 따라 들판을 지나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결국 맥그레거 아저씨는 곤방대를 못 샀고요. 맥그레거 부인도 토끼 가죽을 얻지 못했어요. 겨울이 오고 크리스마스가 되었어요. 벤자민은 아기들을 구해준 생쥐 아줌마에게 토끼 털을 잔뜩 선물했어요. 생쥐 아줌마는 모자 달린 따뜻한 외투하고 포근한 벙어리 장갑을 만들었답니다. 도시쥐 조니 이야기. 도시에 사는 도시 생쥐 조니는 어떤 집 찬장 안에서 태어났고요. 시골에 사는 시골 들쥐 티미 윌리는 시골집 텃밭에서 태어났어요. 햇살이 쏟아지는 어느 여름날, 조그만 시골쥐 티미 윌리가 싱싱한 채소가 하나 가득한 버들바구니 안으로 기어들어갔어요. 이야, 채소가 참 많구나. 그 안에서 티미 윌리는 완두콩, 강낭콩을 까먹고서는 아휴, 배불러라 하며 쿨쿨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런데 채소가 들어있는 버들바구니를, 티미 윌리가 자고 있는 버들바구니를 시골집 아저씨가 번쩍 들어서 집마차에 실어서 도시로 보냈어요. 덜컹덜컹 집마차가 흔들리는 바람에 따가닥 따가닥 시끄러운 말발굽 소리에 잠에서 깬 시골쥐 티미 윌리는 너무너무 무서워 벌벌 떨고 있었어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집마차가 멈추자 마부 아저씨가 버들바구니를 어떤 집 앞에다 내려놓았어요. 짤그락. 마부에게 동전 6입 주는 소리. 쾅. 대문 닫히는 소리. 덜컹덜컹. 집마차 지나가는 소리. 멍멍. 개 짖는 소리. 휙. 동네 아이들 휘파람 소리. 지지배배. 카나리아 울음소리. 조용한 시골에서만 살아온 티미 윌리는 하도 시끄러워서 너무너무 겁이 났어요. 그래서 채소 밑에 가만히 웅크리고만 있었어요. 그러다 아줌마가 바구니를 열고 미나리, 양파, 감자, 고구마를 하나, 둘, 셋, 넷 헤아리며 꺼내기 시작하자 깜짝 놀란 티미 윌리가 쏜살같이 뛰쳐나와 후다닥 도망쳤어요. 아줌마는 깜짝 놀라 의자 위로 뛰어 올라가 쥐다 쥐! 고양이를 데려오렴. 빗자루도 좀 가져오고! 하고 고래고래 꽥꽥꽥 소리소리 쳤어요. 티미 윌리는 벽구석에 있는 조그만 쥐구멍으로 쏙 뛰어들어갔어요. 티미 윌리는 도시쥐들이 저녁을 먹고 있는 식탁 위로 와 와장창 쿵창 쨍그랑쨍강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떨어졌어요. 그러는 바람에 유리잔 3개를 깨뜨렸어요. 아, 깜짝이야. 이건 또 뭐람? 도시쥐 조니는 깜짝 놀라 소리쳤다가 놀란 가슴 쓸어내리며 점잖은 신사처럼 말했어요.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요? 나는 시골에서 온 티미 윌리야. 티미 윌리가 미안한 말투로 말했어요. 도시쥐 조니는 예의 바르게 자기소개를 했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마루 밑에 사는 존이라고 합니다. 이쪽은 제 친구들입니다. 다른 쥐들은 모두 하얀 나비 넥타이를 메고 있었어요. 털도 단정하고 꼬리도 길었어요. 그렇지만 티미 윌리는 털도 덥수룩했고 꼬리도 볼품이 없었답니다. 다들 티미 윌리가 촌스럽다는 것을 알았지만 워낙 점잖은 도시쥐들은 모르는 척했어요. 도시쥐 한 마리가 이렇게 말했을 뿐이에요. 혹시 쥐덫에 걸려본 적 있나요?
조니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그럼 같이 식사를 하실까요? 식탁 위에는 반찬이 8가지나 있었어요. 그런데 전부 처음 보는 음식이라 티미일리는 먹을까 말까 망설였지요. 하지만 너무너무 배가 고프기도 했고 먹지 않으면 실례라 생각한 티미일리는 도시쥐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렇지만 머리 위에서 쿵쿵쾅쾅 계속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그만 접시를 떨어뜨렸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랑은 상관없는 일이니까요. 조니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밥을 먹던 조니가 다른 쥐들한테 말했어요. 젤리 가지러 간 친구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 거지? 조금 전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는 젤리를 가지러 부엌으로 올라간 쥐 2마리가 한바탕 소란을 피우는 소리였어요. 그때 쥐 2마리가 찍찍거리며 젤리가 담긴 접시를 들고 뛰어왔어요. 그 쥐들은 다른 쥐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 고양이에 쫓기면서 몇 번이나 쥐구멍을 들락날락거리며 음식을 날라왔어요. 티미일리는 입맛이 사라졌어요. 젤리 좀 드시겠어요? 조니가 말했어요. 싫은가요? 그럼 한숨 주무실래요? 세상에서 제일 폭신한 소파를 보여드릴게요. 소파에는 작은 구멍이 있었어요. 조니는 손님을 위해 남겨둔 자리라며 티미윌리에게 권했지만 소파에서는 고양이 냄새가 풀풀 났어요. 그래서 티미윌리는 벽난로 밑에서 처량하게 밤을 지새웠답니다. 다음 날도 사정은 똑같았어요. 멋진 아침 식사가 차려졌죠. 도시쥐들은 베이컨을 즐겨 먹었지만 티미윌리는 감자랑 시금치 같은 싱싱한 채소만 먹고 자랐어요. 도시쥐들은 낮에는 마루 밑에서만 지내다가 저녁이 되면 밖으로 나와 온 집안을 돌아다녔어요. 어느 날 아줌마가 쟁반에 과자랑 딸기잼이랑 홍차를 담아 계단을 오르다가 후당탕 쿵탕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넘어졌지 뭐예요. 도시쥐들은 과자 부스러기랑 잼이랑 홍차를 정신없이 주워 모았어요. 언제 고양이가 나타날지 모르는데 말이에요. 티미윌리는 양집안의 시냇가 평화로운 시골집에서 마음 편히 쉬고 싶었어요. 도시는 음식도 입에 맞지 않고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티미윌리는 부쩍 야유었어요. 그것을 눈치챈 조니가 무슨 일 있니? 하고 물었어요. 내가 살던 평화로운 텃밭으로 돌아가고 싶어. 티미윌리가 대답하자 조니는 시골에 대해 물었어요. 시골은 지루한 곳인데 비가 오는 날은 뭘 하니? 비가 오면 굴 속에서 옥수수알을 떼어내고 씨앗 껍질을 벗긴단다. 그리고 풀밭에 내려앉은 개똥집박이나 찌르레기랑 인사를 해. 참새 친구 로빈하고 같이 수다도 떨고 말이야. 그리고 해가 나면 꽃을 구경하지. 장미며 페랭이 꽃이며 펜지가 얼마나 아름다운데 너에게 보여주고 싶구나. 그리고 붕붕 꿀벌하고 짹짹 새소리랑 매 양 울음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 시골은 아주 조용해. 고양이가 온다. 빨리 숨자. 조니가 호들갑을 떨었어요. 둘은 먼지투성이 석탄 창고에 꼭꼭 숨었어요. 조니는 계속 말했어요. 티미윌리, 솔직히 말해 나는 조금 실망했어. 우리는 널 즐겁게 해주려고 무진장 애를 썼거든. 그래 알아. 나한테 참 잘해주었는데 말이야. 그렇지만 난 정말 도시가 불편해. 티미윌리가 말했어요. 조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도시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서 그럴 거야. 다시 채소 바구니를 타고 시골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 그러자 티미윌리가 반가운 얼굴로 물었어요. 정말 돌아갈 수 있니? 조니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사실 지난주에 널 보내줄 수도 있었는데 말이야. 토요일마다 빈 채소 바구니를 시골로 돌려보내는 걸 모르고 있었니? 티미윌리는 새로 사귄 도시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했어요. 안녕, 그동안 고마웠어. 잘 있어, 도시 친구들아. 그리고 양배추잎에 과자 부스러기를 싸가지고 텅 빈 버들 바구니 속으로 들어갔어요. 진마차 위에서 덜컹덜컹 한참을 흔들리고 난 후에야 티미윌리는 시골집에 무사히 도착했답니다. 토요일이 되면 티미윌리는 가끔 시골집 문 앞에 놓인 채소 바구니를 살펴보러 간답니다. 하지만 이제 바구니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다시는 도시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조니가 한번 놀러 오겠다고 했는데 바구니 안에서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해가 다시 비치기 시작했죠. 티미윌리는 따뜻한 털옷을 입고 쥐구멍 앞에 앉아 제비꽃 향기와 봄 새싹 냄새를 맡고 있었어요. 이제 도시에 갔던 일은 거의 잊어버렸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쑥하게 차려입은 도시쥐 조니가 갈색 가죽 가방을 들고 오솔길을 따라 걸어오고 있지 뭐예요. 티미윌리는 너무나 반가워서 두 팔을 활짝 벌려 친구를 맞이했어요. 어서 와. 날씨가 제일 좋을 때 왔구나. 해가 비치는 데 앉아서 쑥떡이라도 먹자꾸나. 그러자 도시쥐 조니가 진흙이 묻은 꼬리를 들어 옆구리에 끼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바닥이 좀 질척하네. 이 무시무시한 소리는 대체 뭐야? 도시쥐 조니가 신경질이 난 것처럼 말했어요. 저건 암소 울음소리야. 말 나온 김에 우유를 좀 얻어와야겠다. 밑에 깔리지만 않으면 괜찮아. 그런데 도시 친구들은 잘 있니? 티미윌리가 말했어요. 하지만 조니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대답했죠. 집주인 가족이 부활절 휴가를 간 사이에 요리사가 대청소를 시작했어. 청소하는 김에 쥐를 전부 잡겠다는 거야. 게다가 새끼 고양이가 4마리나 태어났지 뭐야. 까나리아 아줌마는 벌써 엄마 고양이한테 잡아먹혔어. 그런데 고양이들은 우리 쥐들이 그랬다고 딱 잡아떼는 거야. 내 참 기가 막혀서. 윙. 윙. 그런데 이 시끄러운 소리는 또 뭐니? 조니가 물었어요. 저건 풀 깎는 기계 소리야. 조금 있다가 풀잎을 가져와서 네 침대를 만들어줄게. 조니, 너도 여기 시골에 눌러 사는 게 좋을 거야. 글쎄, 화요일까지 생각 좀 해보고. 어차피 집주인이 돌아오기 전까지 채소 바구니는 도시로 가지 않을 테니까. 아마 다시는 도시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걸? 너도 여기 계속 살고 싶어질 거야. 티미윌리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하지만 화요일이 되자 조니는 채소 바구니를 타고 도시로 돌아갔어요. 시골은 너무 심심해. 하고서요. 어떤 사람은 시골이 편하고 어떤 사람은 도시가 편해요. 베아트릭스 포터 아줌마는 시골이 더 좋대요. 티미윌리처럼 말이에요.